안녕하십니까. 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국제전략연구실장 김영규입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 2월 7일 미 의회에서 집권 이후 두 번째 연두교수를 발표하였습니다. 연두교수란 미 대통령이 연초에 미 의회에 국정 전반에 대한 기본 정책을 설명하고 필요로 하는 입법을 요청하는 연설로서 그 해의 국정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연설입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연두교수 발표, 즉 새해 국정연설은 작년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에서 다수당의 지위를 차지하고 2024 대선 장정이 곧 시작되는 데다 시기적으로 미국 영공을 침투한 중국의 정찰 풍선을 미국이 격추한 직후에 실시된다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었습니다. 이란 미국의 대내 상황을 감안한 듯 바이든 대통령은 72분간에 걸친 국정연설에서 대부분을 국내 문제에 집중하고 대문제는 중국과 관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연설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집권 2년간 이룬 경제적 업적을 계속 자랑하고 홍보하면서 중산층, 특히 노동자를 위한 경제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임을 약속한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분간에 걸쳐 실업률 감소, 제조업 본국 복귀, 1200만 개 일자리 창출, 인프라 투자, 탄소 저배출 에너지원 개발, 약 조제비용 인하 등 지난 2년간 이룬 경제 실적을 자랑하듯이 나열한 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미국인들, 특히 저학력 노동자를 위한 고임금 일자리 창출 등 임기 내 경제 성장의 과실이 노동자에게 돌아가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새로운 어젠다 제시보다는 기존 프로젝트에 대한 공화당의 협조를 요청하면서 국정의 협치를 강조한 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시작 초두에 케빈 맥커시 공화당 하원 의장과 미치 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 총무에게 나의 공화당 친구들이라고 호청하면서 목례를 한 뒤 지난 회기 기간 공화당과 협력을 통해 이룬 각종 법안들을 거론하면서 지난 회기 동안 우리가 협력할 수 있었다면 이번 회기에도 주요한 국정 현안에 대해 협력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나는 모든 미국을 위한 대통령이 될 약속했다. 라고 언급하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거론할 때마다 이 일을 끝냅시다 라고 거듭 발언한 등 향후 국정 운영에서 공화당 협조를 요청하였습니다. 특히 사회보장과 건강보험 확대 관련 일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대해 기존 프로그램의 재편을 요구하는 릭 스콧 공화당 상원 의장의 주장을 긍정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에 대한 공화당 협조를 유인하는 등 협치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대외정책 관련해서는 미국의 글로벌 역할에 대한 언급은 거의 하지 않고 최대 국제 현안인 우크라이나 이전에 관해서도 푸틴의 침공이 세계의 시험이고 미국과 세계의 시험이다라고만 언급하고 오로지 중국 문제에만 집중하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가 집권하기 전에 세계에서 중국의 힘이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은 쇠락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다라고 강조한 후 시진핑에게 충돌이 아닌 경쟁을 원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면서 오늘 우리는 수십 년 내에 중국 혹은 세계 어느 다른 누구와의 경쟁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위치에 있으며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고 세계를 이롭게 할 수 있는 지점에서 중국과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고 언급하는 등 중국과의 경쟁에 자신감을 나타내면서 기후변화, 보건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 정찰 풍선 사건 의식, 중국에게 실수하지 말라, 지난주에 분명히 했듯이 중국이 우리 주권을 위협한다면 우리는 나라를 지키기에 행동할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언급함으로써 중국의 도전에 군사력 사용 가능성도 시사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나아가 지난 2년 동안 민주주의 국가들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강해졌으며 권위주의 국가들은 강해진 것이 아니라 약해졌다고 주장함으로써 중국과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나타내었습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도중에 시진핑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지금 중국은 망가진 경제와 싸우느라 약해졌다고 지적하고 시진핑은 부러워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세계 지도자를 꿈꾸는 시진핑의 자리를 바꿀 세계 지도자로 나를 지명하라고 외치는 등 원고에 없는 시진핑을 조롱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중국에 대한 자신감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특징들을 감안할 때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연두교서 즉 새해 국정연설은 2024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사전 정리 작업을 위한 것으로 미 언론 매체들과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 2년간은 경제 업적을 홍보하고 중산층 특히 블루컬러 즉 노동자들을 위한 경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을 강조하는 데 연설 시간의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은 펜실베니아주
미시간주 등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경합주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통상 연두교에서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는 관행과는 달리 새로운 큰 어젠다 제시가 없고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해 공화당에게 협치를 적극 구애한 것은 야당인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태인 분점 정부 하에서 새로운 정책보다는 기존의 정책을 안정되게 추진, 성과를 올림으로써 지지 기반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정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정부 때 붕괴된 나토 동맹의 회복 및 아태지역 동맹 탄압, 우크라이나 지원을 통한 러시아 견제 등 많은 대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의 언급하지 않고 오로지 중국 면제만 초점을 두면서 대중 강경 오조를 쏟아낸 것은 과거 정부들의 국제문제 개입 정책이 가져온 미국인들의 피해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 인식과 정찰 풍선 사건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는 미국인들의 반중 정서를 감안했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번 새 국정연설은 1990년 대선 당시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걸프전에 승리했으면서도 문제는 경제야 바보야. 나는 미국인들의 심리를 읽지 못해 대선에서 클린턴에게 패배한 사례를 교훈 삼아 대문제는 가능한 한 적게 언급하고 보통 미국인들의 실생활에서 표비에 와닿는 경제 문제에 집중하면서 폭발하고 있는 반중 정서를 겨냥 대중 강경태를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볼 때 향후 바이든 대통령은 2024 대선 출마를 겨냥 중산층과 노동자 이익을 위한 바이 아메리카 정책, 즉 바이든식 미국 우선주를 지속 강화해 나가면서 대중 압박과 포위를 위한 대중 강경 정책을 1층 강화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 연설 도중 경제 실적 등 국내 문제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거짓말쟁이, 틀렸다 등 야유와 조롱이 있었다는 점에서 2024 대선 장정이 시작되면서 민주공화 양당 간 정쟁도 점점 가열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바이든 정부 정책 방향을 감안하여 우리의 대응책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바이든 미 대통령은 2023년 연도교서 발표, 즉 새 국정연설에 대해서 평가와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미국 정세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뜨거운 한미시를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누르시면 더욱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